최근 이제 반도체 들고 계시는 분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까라는 부분, 물론 맞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이동국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네. 좋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 거는 좋게 나올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AI 쪽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5월 29일 오후 5시 20분, 오전 5시 20분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가. 앞으로의 실적. 이게 이제 중요하고 여기에 지금 대중국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H20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뭐 6월 달 정도에 나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사양 쪽은 HBM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가 GDDR7을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지금 젠슨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만 5월 21일인가 그렇죠. 대만 컴퓨터엑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약간 상반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H20을 판매를 못하는 대신 다운그레이드된 H20에 필적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근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좀 올라왔거든요. 네. 만약 그 발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환급 조절 이런 쪽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HBM3E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납품하는 쪽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쪽에 GDDR7이라든지 그다음에 HBM3 저사양 쪽 이런 쪽은 이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엔비디아 실적과는 크게 연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폭이 뭐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 같으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한 3, 4% 이상 만약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향후 가이던스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뭐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정재훈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엔비디아 지금 현재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투탑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지수는 무조건 가치인 날이에요. 선물 지수가 위를 뚫고 가거나 들어온다면 아래로는 오늘 저점에서 한 2% 정도를 더 줄 수 있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전제 속에서 중대형 종목군들이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올라가는 것만큼 못 간 애들이 나와줘야지 돼요. 오늘 그 역할을 도맡아 준 것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에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를 볼게요.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가는데 어떤 날은 하이닉스가 가죠. 네네. 재료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없을 때도 그렇고 어떤 날은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가 훅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그런 어떤 뉴스들을 붙여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눌림을 주면은 저 두 종목은 신용으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오히려 신용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종목군들을 매입하고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강해요. 그러니까 매일 시가에서 지금 차트를 보셔도 그렇겠지만 일봉 흐름은 하이닉스는 거의 다 갭이 뜨거든요. 크고 작은 갭들이 뜨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만큼 시초에 베팅되는 흐름들이 강하다는 것과 주식 선물과의 연계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반영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 시기에. 지금도 선반영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저런 번복은 나오게 될 겁니다만 정작 가기 위해서는 쟤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롤을 뚫어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만들어졌을 때 저들 대형 종목군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전처럼 계속 항구적인 항상성 있는 상승을 해 나가기에는 그 세타 각도 좀 완만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고베타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지속적이기보다는 계속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위는 열려가게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다른 대형주가 올라오면 저들이 올라갈 롤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겠죠. 저들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동근 대표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정작 지수와 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걔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상 그쪽에 매수해서 정작 움직이는 것들을 못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유행하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보유의 영역에서 비중 좀 줄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동안 인기 없었던 또 잠깐 소외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방금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지만 투탑 쪽으로 뭐 수급이 일단 제한적으로 좀 들어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건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이제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지켜보시는 진지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너무 뻔한 종목들이 돼가지고 뭐 사실 뭐 삼성전자 다 알고 하이닉스 다 알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가 뭐 이미 목표가 넘어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네. 했으면 좋겠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은 지금 HBM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테크하고 그 싸우는 영역이 어떤 거냐면 HBM4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HBM4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 밸류체인 쪽에서 영향을 받는 종목은 TC본드 쪽,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굳이 하이닉스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매수에 대한 내용들도 좀 편안할 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좋고 하이닉스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다만 이제 단기로 본다라는 거는 지금 5월 29일 오전 5시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이벤트 발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정재훈 파트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PCB 관련돼서 대장적으로 불렸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좀 약간 갇힌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이후에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길까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부분이 될까요? 저 좀 중기적으로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튀잖아요. 일단 만약에 이 이슈 나오고 튀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 아니면은 아예 무슨 가격대가 너무 높은 구간에 물려 있어서 뭐 하신다 이러면은 좀 힘드시겠지만 웬만큼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갖고 있고 소량이거나 많거나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자. 더 갈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더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조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약간 재료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쪽으로 이목이 집중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라든가 FOMC 의사록이 이후에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아다리가 맞으면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데 네. 만약에 안 좋아지면 내가 현금 갖고 있으면 뭐든 다시 할 수 있지만 또 묶이고 시간 끌고 하면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또 종목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의 가지수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청산해서 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튀면은 팔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잭슨왕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피지컬 AI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보러시드라든가 AI 소프트웨어 쪽, 자, 이쪽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동건 파트너?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젠슨왕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봇하고 지금 AI하고 결합을 시킨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럼 젠슨왕 입장에서 보면은 AI 쪽에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쪽이 지금 뭐 그 챗GPT와 같은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을 접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산업에 대한 발전, 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언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을 굳이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30한 1만 원대 정도까지 가고 지금 주가 또 빠졌더라고요. 예, 그쪽에 국내 쪽에서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만약에 다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26만 6,500원 선이죠. 25만 원대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로봇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눌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